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연소할 때 유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정 원료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우뭇 가사리, 해인초 등 바닷속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 수소를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연구를 진행하신 대구대 환경공학과 김상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에 해조류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해조류 하면 먹는 것밖에 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술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제외한 여러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저희 연구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지난 6년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여러 기술 중에서 이제 원료를 바이오매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도구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 투입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생물학적 바이오 수소 생산이라고 하고요. 이 분야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수소 발효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해조류의 구성 성분인 갈락토즈라는 걸 원료로 하고 이제 수소 생산량을 24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연속 바이오 수소 생산 결과를 이번에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원료를 바이오매스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이오매스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에는 이제 바이오매스라는 걸 찾아보면 특정 생물체의 양을 질량 또는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변환시켜서 만든 모든 것, 그러니까 나무, 풀, 동물, 음식물 쓰레기, 해조류 이 모든 것들이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물질들을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할 때 이건 이제 바이오매스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 연구하신 내용에서 이제 원료가 바이오매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수소로 변화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몇몇 미생물들은 이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걸 발효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가장 친숙한 발효가 이제 에탄올 발효,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이제 술로 바꾸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바이오매스 그 중에서도 이제 해조류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박테리아의 활동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인 수소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조류도 굉장히 구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 해조류를 이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삼면이 바다고 국토도 좁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해조류가 이제 대량 확보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다른 바이오매스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발효 기술인데 이게 미생물은 보통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인 당이라고 하는 거를 먹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나 풀 같은 육상식물들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조류는 육상식물들하고는 다르게 포도당이 아닌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갈락토즈 같은 그런 당이 주성분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발효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대량 재배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식품을 양식하는 기술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 바이오 에너지는 사실은 식품보다 가격이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더 대량으로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분야도 아직은 좀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발효 기술의 한계와 경제적인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조류도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교수님. 네네.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을 활용을 하신 건가요? 해조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나눠서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나뉩니다. 이게 자라는 어떤 장소도 좀 다르고요. 이제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붉은 빛을 띠는 홍조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뭇가사리나 꼬시래기, 김 이런 종류들이 여기 속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 홍조류에 주목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제 발효가 가능한 당의 함량이 홍조류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보통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을 제외한 건조 중량에서 한 25에서 50% 정도가 발효 가능한 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워낙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홍조류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당의 함량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의 이제 최대 50% 절반 정도까지는 연료로 쓸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군요. 예. 바이오 수소하면은 저는 그동안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연구는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수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수소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바이오 수소라고 하는 게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을 하면 모두 다 바이오매스, 바이오 수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뭐 수소 발효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합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광합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 또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소각과 비슷하게 고온으로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각각 그 기술이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 수준도 조금씩은 다르고요.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수소 발효니까요. 이제 수소 발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술이 원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이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수소를 조금 얻는 뭐 그런 분야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15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국내 연구진의 기술 수준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요 기술은 어느 정도 상용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성 폐기물은 사실 발생량이 뭐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런 원료로 사용하기엔 발생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바이오매스로 이런 기술 토대가 되어 있는 이제 이거를 넓혀보고자 하는 기술을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연구생도 뭐 6년 전에 시작은 그런 걸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해조류 쪽으로 지금 해오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육상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을 구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최근 한 2, 3년 들어서 이제 해조류의 장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몇 분 해조류 쪽을 연구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수소나 또는 이제 에탄올, 부탄올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외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어느 정도 앞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이번 연구가 앞으로 어떤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수소는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연료전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수소차에 사용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 수소를 활용하고 저장하는 분야는 이미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공급하는 수소가 문제인데요. 이게 현재는 대부분 이제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화석 연료나 원자력을 투입해서 뭐 약간 얻는 거거든요. 전환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되는 수소가 이제 뭐 그것이 연소되는 그 자체에서는 깨끗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에너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을 항상 바이오 에너지가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게 뭐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이상은 이런 수소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해야 될 거고요. 저희 연구 결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수소를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은 에너지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해조류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이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의 의미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아직 연구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성 성분인 갈락토즈라고 하는 것을 수소나 뭐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아직 좀 없었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제시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상용화까지 생각을 한다면 연속 수소 생산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료를 계속 투입하면서 바이오 수소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용화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대형화가 좀 힘들어요. 이게 어떤 저희가 특정한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그 해조를 분해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연속 공정이라는 게 기질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나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특정한 균주를 하기보다는 여러 미생물이 공존하는 복합 군집 연속 배양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소 생산 미생물이 이런 멸균이 없는 과정에서도 전체 미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활동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 산업 그리고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용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 바이오 수소를 포함하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뭐 더 크게는 전체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은 경제성만 봐가지고는 화석 연료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세계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어떤 그런 지원이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이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수소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동향을 봤을 때 이 세계적인 수요가 당분간은 한 연간 수십 %의 이제 급성장을 유지할 걸로 이렇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가능한 바이오 수소에 대한 수요도 최소한 이에 비례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10년 안에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바이오 수소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뭐 고온 발효도 있고 미생물 발효도 있고 뭐 갈락토스를 발효해내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제 고온 분해나 미생물 쪽 이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연구 계획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한 연구자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이제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던 수소 발효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경제적 타당성 결국에 발효 공정 비용하고 대량 확보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발효 공정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멸균 조건을 활용한다든가 연속 수소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발효 공정 비용을 낮추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소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하는 양 대비 수소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그래서 이런 쪽을 높이는 연구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게 이제 수소 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 바이오매스의 그 주입 필요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뭐 재배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이오매스 확보 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즘 이제 그 수소 수율을 높이는 데 이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 수소를 생산해내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양이 더 많아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대 환경공학과 김상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